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쥐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쁠 때가 있나? 기쁘다기보다는 네. 당연한 게 늦어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이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네.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정말 춥고 허리도 많이 아팠고 이제 주말을 마트도 갈 수 있겠다. 잠을 실제로 제가 20일 정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맞아요. 예. 아침 방송할 때 잡혔다고 하나 마나 이런 거 등등으로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니요, 되게 불면의 밤을 지쳤어요. 근데 어제 정말 놀랍게도 숙면을 취했어. 정말 놀라. 내가 이렇게 국가를 생각했나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윤석열 체포의 한 5%는 장윤선 덕이다. 장윤선과 우리 시청자분들 덕이다. 맞아요. 진짜 시청자분들께서 잠못 주무시면서 끝내 공수처 뒷문으로 가렸고 한겨레 기자가 단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사진 못 볼 뻔했어요. 뒤통수 이렇게 옆모습 지나가는 거 등이 살짝 굽은. 엄청난 특종을 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마 다 그 사진을 받아서 쓴 것 같은데 정권 재창출을 부탁했어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와 진짜 추잡하다. 구질구질하고 추잡하고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정말 망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추잡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러니까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피의자 중에 있잖아요. 이 정도 인간은 잘 없어요. 깡패 새끼들이라고 깡패는 새끼를 캐 되잖아요.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테니까 좀 부하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끝까지 변명하고 반성 안 하고 또 선동하는 뉘앙스의 메시지 같은 걸 하고 들어갔거든. 상당히 끝까지 한심스럽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보는 이 사람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자, 왜 정권 재창출을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 사면해달라는 거지. 나 좀 살려줘. 아니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 이미 그러니까 들어가면 체포되는 순간은 이미 자기도 이제 끝났다. 이거를 그 머리가 뇌가 썩기는 했지만은 완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 흘러가는 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이거 내란죄로 무기징역 받을 테고 대통령 쫓겨날 테고 파면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살아날 길은 보수에서 잡아가지고 본인 사면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유튜버로 하시겠지. 유튜버. 우리 경쟁자야? 정광훈이랑 합동방송하고. 나는 그 생각했어. 고성국이랑 합동방송하고. 황교안이랑 집회 같이 하겠구나. 같이 하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니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 좀 사면해줘. 이거의 다른 말이다. 뭐 똑같은 말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특히 이제 뭐 보수 쪽을 잘 안 찍으시겠지만은 저는 혹여 이제 보수를 고려하시더라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면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하던가 사면법에 대해서 내라는 사면법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찍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정파적이야 이해관계가 다 다양하니까 저는 뭐 존중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 사면에 오면은요 난리 납니다 진짜로 대한민국. 자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출석 검토한다. 아니 근데 체포 적부심 안 한다는 게 오늘 아침 보도인데 또 이걸 하려는 오늘 모양이죠? 안 하는 게 뭐냐면 조사 참여를 원래 14시에 잡혀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적부심은 지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적부심 뭐냐면 체포 과정이 아니면 체포 영장이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냐 이거를 심사하는 걸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구속 적부심도 있지요. 제가 한 20여 년간 그 이상 검사, 판사, 변호사를 했는데 적부심이 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 번 했는데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문제가 뭐냐면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지금 체포 영장이 2번 정도 발부가 됐어요. 다른 판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댓글도 올라요. 적부심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간혹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이에 변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 며칠 사이에. 돈을 다 갚아버렸다. 구속할 의미가 없을 경우도 있고 간혹 그것도 안 되는 경우 많은데 그런 특이한 경우 좀 예전에 김상수
김장수 맞나요? 김관진. 특별하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는데 체포 적부심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계속 무효라고 주장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했죠. 나 이거 제일 웃겨. 이게 지금 MC 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MC 나오고요. 네. 일반 평민이에요. 네. 법을 잘 모르는. 연예인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면 개그맨 출신 네. 시사도 있었지만 MC 장원이 법조문을 나 찾아서 갖고 왔더라고. 형, 이 법이 이래 되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주장하냐고.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공수처의 최초 관할은 뭐냐면 기소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에요. 네. 기소할 때. 네. 두 번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주소지 범죄지는 서부지법 법에 용산 한남동이니까 범죄지도 지금 용산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딜레마가 하나 있어. 뭐가 딜레마냐면 공수처가 윤석열이를 기소를 못 합니다. 그렇죠.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판사, 경찰 중에 일정 계급 이상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그거 잘 피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중앙지검보다는 서부지검이 더 관할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트집 잡는 겁니다. 좀 전에 박균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얘들 지금 보면 웃긴 게 뭐 하나 다 들 거야. 요거는 M장을 통해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법무지랭이 M장을 통해서 방어를 합니다. 법 좀 읽어라. 변호사가 이런 짓거리 자꾸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변호사로 자격이 1도 없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오늘 체포 적부심 할 때 윤석열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가서 또 이딴 소리 할 거예요. 판사가 비웃습니다. 판사가 일단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나온 거 설명을 해드리면은 윤석열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앙지법에 했고요. 중앙지법에 소준섭 판사한테 배당이 됐어요. 소준섭 판사. 네, 소준섭. 32 단독에. 근데 이제 지금 SBS 보도도 나고 이게 나왔는데 뭐냐면은 근데 이 결정 선고 전에 적부심을 하기 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중앙지법 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당당 판사한테 보내 이거는. 그러면 나 이제 서부지법으로 와. 다시 가는 거야? 다시 와. 그러면은 지금 신한미 부장판사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거든요. 신한미?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적부심이니까 자기가 또 이걸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1차 때 발부해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1차 때 발부해 준 사람, 2차 때 발부해 준 사람, 이 두 사람만 있는 거야. 영장 전담이. 그러니까 2차는 안 되잖아. 그럼 1차 이제 판사한테 가는 거야. 돌고 돌아 제자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헛짓거리 하는 건데 어쨌든 법에 따라서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체포 적부심은 잘 안 해요 원래. 구속 적부심은 가끔 하는데 체포 적부심은 48시간 내에 사실은 결정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구속영장으로 가버리거든. 그렇죠. 아니면 석방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석방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석방되면 할 필요 없고 조금만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걸 다투어야 되거든요. 바보같이 해가지고 구속 적부심을 다퉈야지. 하려면. 체포 적부심은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끄는. 그러면서 국민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야. 나는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다른 어떤 그 지지자들을 들고 와가지고 영장 불법 무효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알고 하는 소리 묻고 싶은데 그분들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호도하고 언론도 이거를 뭔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제대로 지금 계속 보도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분석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도 그냥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모르시는 분들 영장 불법한다고 분신 또 어제 맞아요. 어제 분신 사고가 그 있었어요. 사람이 그 때문에 했는지는 확인하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경우를 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M장한테 물어보세요. M장 전화 연결하고 싶다. 물어보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막
끊임없이 자기가 48시간 이후에는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망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리고 경호관들도 이광호 본부장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사하면서 곧 돌아온다. 4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이 체포가 안 됐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인데 맞아요. 윤석열이 이 사람들은 나를 경호해야 되니까 조금 빼달라. 그 경호라는 게 이제 공수처까지 이동하는 와중에서 이제 지휘도 경호처 지휘를 해야 되니까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도 또 내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 경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계속 이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꿈속을 헤매네. 그러니까 뭐 꿈은 깨지게 마련인데 망상은 깨지게 마련인데 예. 좀 조사 좀 받아라 진짜. 그러니까. 아니 나 진짜 웃긴 게. 예. 어제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심지면은 인정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 박준 변호사가 잘할 텐데 이름, 뭐 이제 주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메뉴는 골랐대. 야 저녁 야 된장찌개 가져와. 점심은 도시락. 유일하게 얘기를 한 게 점심은 도시락 저녁 유일하게 얘기한 게 메뉴 꼭 얘기한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속보 나왔잖아요. 나 조사 안 받아. 어제 충분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메뉴를 충분히 얘기한 거. 메뉴를 야 혹시 소주는 안 나오냐?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실제로 그 조사했던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주소 아무 말도 안 했다. 윤석열 90번이나 나왔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 자체를 안 했다. 그러니까 말을 자체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 거부권 이제 조서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면 우리 인정신문을 그래요. 이름, 성명, 주소 등등. 그거가 위에 있고 그거 한 다음에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것입니까? 당신은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했잖아. 평생. 뭡니까? 만약 자기가 만약에 그 진짜 학신범 중에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도 있죠. 사상범, 학신범들. 때렸을 거 아니? 때리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만약 그런 경우 조사했으면 됩니까? 실제로 뭐 이 김용민 목사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 참여했는데 같이 이제 진술 거부 행사하기로 했대요. 갔는데 이름부터 이래 있으니까 변호사가 이름은 얘기해라고. 이름은 얘기해야 네가 누군지 알 거 아니냐고. 그럼 하락할 때부터 진술 거부 하라고 혼났대요. 이재정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이 변호사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김용민 목사가 이름은 말해라. 이름은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당연하지. 근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윤곽근이나 석동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변호사 자질이 1도 없다. 실제로는 이거 재판 이거 구속영장 막는 유일한 방법 안 되게 막을 수 없겠지만 48시간 동안 처절하게 다투는 게 맞아요. 특히 지금 확인하는 거 당연해요. 공소장 다 올라와 있어요. 김용현의 진술, 뭐 특전사령관의 진술, 뭐 무슨 방첩사령관 진술 그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명하든지 딴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차라리 변호사라면 그 둘 다 매기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윤곽근이나 석동현이가 매기는 겁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공천 못 받았잖아요. 돈도 못 받아서 갔거든요. 수임료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수임료 일 거고요. 내가 봤을 때는 돈 안 줍니다. 윤석 돈도 없고 김건희 돈 낼 일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의뢰 매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라는 것도 뒤통수 때 말해라 임마. 이름은 얘기해라. 이름은 얘기해라. 주민등록을 묻지 않냐고. 그러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변호사들이 더 나쁘다. 변호사들이 더 나쁘다. 저도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 변호사들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제 구구 코인 타는 거예요, 사실은. 구구 코인. 왜냐면은 이게 또 수임도 많이 돼요. 그쪽 진영에서 또 그런 거 전문으로 또 수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분이 진실된 변호사다 이러면서 또 구구 쪽에서 막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전부 다 그런 자기 장사하는 거야? 자기 장사하는 건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그 윤석열 일당들이 싸우는 게 지금 공수처랑 싸우지, 경찰이랑 싸우지, 법원이랑 싸우지, 헌재랑 싸우지, 형사 사법체계에 관련된 모든 기관하고 다 싸우고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지 명예 재촉하는 거야. 이쁘게 보겠냐고, 솔직히.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그게 싸우는 게 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정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요. 인정 안 해버리면 그 기관에서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좋아하겠으며, 판사가 좋아하겠으며, 검사들이 좋아하겠냐고. 이건 지 명예 재촉하는 건데.
윤석열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추기고 있어. 근데 어제 그 석동현 변호사가 고성국 TV하고 전화 연결을 했잖아요. 그 체포 과정에서 내가 지금 다른 유튜브도 다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문자 보내려고 했었는데 일단 고성국 TV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동을 합니다. 지금 거리 시민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호송차 나갈 때 그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저희가 저기 우리 김평론가님 김준평론가님 말씀하신 걸 저는 100% 공감하는데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줘야 돼요. 네. 유튜브 나가서 그걸 인터뷰하고 이상한 얘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역시 유명 인사, 연예인들 변호를 해보면 가급적이면 나는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해요. 야, 저 고성국 TV에 없냐? 내가 얘기할 거 없냐? 배승희 TV 없냐? 온데 지금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근데 결과론적으로 윤석열한테 최악의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수임료를 선임료를 엄청 늦게 됐어요. 수임료를 아직 못 받았나? 두 번째. 김건희가 안 좋아? 특히 윤곽근혜하고도 그렇고 특히 석동현 같은 사람은 송파에 출마하고 싶었는데 물 먹었어요. 물 먹었어요. 야, 윤석열 내 물 먹였지. 내는 이런 식으로 물 먹여 본다잉. 한번 두고 보자잉. 온 데 가가지고 자기 의뢰인을 최악의 지금 말했다시피 한 군데는 정도는 우리 편은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게 적입니다. 모든 사법기관이 다 적이에요.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매기는 거예요. 돈 안 받았고 공천 떨어뜨리니까 이런 식으로 매겨야지. 또 인터뷰해야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공천 받겠지. 극우 세력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야 수임료 없으니까 유튜브 출연료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수임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거 같고 이건 뭐 농담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보다 머리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명태균은 김소연 변호사 바꿨잖아요. 그래서 하도 방송 나가가지고 막 다 자기가 유출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김소연. 그래서 교체를 했죠. 근데 윤석열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바보든지 신년범이든지 확신범이든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저 안에서 커튼 앞에서 찍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정돈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한 것 같아요. 2분 48초짜리 영상.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자필로 쓴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그 2분 48초짜리 영상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 하면서 살짝 웃으면서 잘 지내셨나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정하는 국민은 극우 맞아요. 유튜버들, 극우 세력들 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국민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온 국민이 지금 내란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죽거리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 마지막에 국민의힘 의원들 왔을 때 뭐 정권 재창출 얘기도 하지만 유튜버를 좀 많이 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 레거시 미디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안 되고 유튜버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실제로 본인의 삶 같아요. 유튜브 장윤선 취재 편의점 보진 않겠죠. 안 봐. 절대 안 봐. 근데 국민의힘 또 보나 봐. 또 왔어? 또 왔어. 또 뭐 왔어요? 그만두기로 보지 마라.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그거 유튜버만 봐라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만 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신념화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망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긴 한데 정말 다수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신뢰를 하고 있고 자신을 지지한다고 혹시나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실제로 그 구천자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개표 부정, 여론조사 조작 이것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것을 추진하는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뭐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거 중국 겨냥한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보수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트럼프랑 손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나 K 트럼프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예전에 부정선거 주장을 했죠. 2020년에 바이든한테 졌을 때 그랬죠. 그래서 도둑질을 멈춰라, 스탑 더 스틸 이러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저기 한남동 관저 앞에 가보면 다 전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거든요. 다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찌라시가 많이 돌았는데 네.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만 하면은 바로 윤석열을 지지 성명 내고 윤석열 구해줄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보수 그 구구 진영에 진짜? 엄청 돌고 구구 유튜버들이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의 구세주다. 트럼프는 2017년, 16년, 17년에 박근혜가 접촉하려고 하니까 탄핵 그 와중에 죽은 권력하고는 우리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야. 윤석열 지금 뭐 이미 끝나 체포까지 되고 탄핵되는데. 어제도 얘기가 없었어. 혹시라도 트럼프가 그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요. 백악관에서 지금 체포 상황 유심히 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바이든 정부고 그건 바이든. 어쨌든.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살을 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권 국가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캐나다한테 맨날 51번째 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트럼프는 이득을 얻으려고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은 차기에는 윤석열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살짝 취함으로 해서 이쪽 새로운 정권이 약간 똥줄이 타서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그럼 방위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파들이 지금 맨날 그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지지한다고 윤석열이 살아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대한민국 주권 국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따르면 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보면 되는데 그 음모론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번에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미국 산불 얘기한 것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산불 얘기. 내가 이 와중에 우리 미국 미국 관심 많어 이렇게 지금 제스처를 보낸 거예요. 신호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 윤석열 이제 극우 전사로 다시 태어나겠어. 극우 유튜브들하고 손잡고 이 나라 말이야 종북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라고 했던가 꽉 잡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사법 체계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할 거야. 국제연대 누구랑 트럼프랑. 망상이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게 뭐 1%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더군다나 대통령 리더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해창 후보 이기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성이 그런 게 있었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한다 하더라도 또한 절반에 못 미치는 절반에 그 가까운 세력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원수고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인데 지금 그거를 2년 반 했던 사람이 또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쳐다본다.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윤석열이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검사를 싫어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바이든 정부 때 내내 검사들한테 한 4개 재판 4개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검사들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 정권 검사들 굉장히 싫어요. 요거 하나가 있고 트럼프는 윤석열 사람 취급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본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거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은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재판에 다 나가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머그샷도 찍었지만 이거 티셔츠로 팔고 본인이 이제 진짜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머그샷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윤은 안 돼요. 윤은 일단은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할 만한 그런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이미 뇌가 쩔어가지고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미 그 정도 선동할 능력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보기에는 윤은 핫발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체포 적부심 신문 오늘 오후 5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일은 없다. 제가 제 이름 걸고 제 모든 걸고 얘기를 박지훈의 모든 걸 걸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적부심이 왜 이렇게 하냐면 적부심이 48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구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시에 잡는다고 아마 최대한 빨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또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적부심에는 본인이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본인이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참석해서 영장이 잘못됐다 뭐 그 얘기를만 할 것 같은데요. 영장 잘못될 가능성 1도 없고요. 아마 변명적으로 들릴 거고 아마 체포적부심은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가기 직전에 10분 남겨두고 아내와 토리를 좀 보고 가야겠다. 마지막 인사를 토리와 아내에게 하겠다라고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가자라고 했다는 건데 이제 홀로 남아서 관저에서 이제 경호받으면서 있게 되는데 그 직전에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제 그 선상 파티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것은 김건희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출국금지 신청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필요한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희한하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네. 수사 기록이 통째로 뉴스타파로 갔어요. 통째로 뉴스타파가 다른 언론들도 지금 뭐 명태균하고 지금 뭐 대화한 거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김건희 체포를 지금 하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은 그 원칙을 윤석열이 다 했는데 원래 약간 수사기관들의 약간의 관행 같은 거는 부부를 동시에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였거든. 근데 이제 정경심과 조국에 하면서 깨져버려서 그 윤석열이 깨버렸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를 바로 체포하거나 뭔가를 수사 선상에 바로 올리는 거는 조금 고수 결집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속도는 약간 조절할 필요 있지만은 결국은 이건 김건희 특검 가야죠. 그러니까. 다만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보도되는 게 선상에서 술 파티 벌였다. 김건희 지시에 따라서 경호처의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일인가요? 내란 특조 청문회 같은 게 열리는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국조청문회에서 경호실 직원들이 지금 부장급들이 지금 다 증인 채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다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더 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들으는 얘기는 약간은 사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김건희나 윤석열의 그게 나온다면 여론 자체는 김건희가 사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갈 거고 그거는 이제 여론적인 부분이라면 창원지검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도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은 출금 정도만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그건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기소되고 그리고 탄핵이 거의 종결돼서 이제 심판 선고 전에 그 무렵에는 김건희의 어떤 신병 특히 구속영장 부분도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기소는 언제 된다고 봐야 돼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48시간이고 20일이거든요. 11,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며칠이었지? 어제 15일. 정신이 없어. 15일 더하기 20일입니다. 22일이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2월 한 4일인데 이걸 가삭 채우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러면 2월 초에 2월 2일, 3일 그때 되는데 그때가 또 언제냐 하면 놀랍게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예정한 기일하고 마지막 기일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기소가 되고 그 기소장이 탄핵 심판 하는 헌법재판소로 바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늦긴 늦었어요. 사실은 체포가 늦었는데 절차로 따져보면 아기는 딱딱 맞아 떨어져. 제가 봤어요. 절차로. 그리고 쪽은 지금 이제 공수처나 이쪽 그 수사기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공수처에서 열흘 그리고 검찰에서 열흘이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좀 언론 플레이기는 한데
아니 어차피 윤석열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열흘이나 공수처가 데리고 있으면 뭐해? 반만 축내지. 얼른 넘겨라. 검찰로 넘겨라 빨리. 이렇게 하면은 검찰이 데리고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기소가 며칠이라도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서 공수처가 자존심 싸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채울 겁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다 채운다. 저도 그렇게 봐요. 10일을 연기할 때 2일하고 주진 않아요. 계속 불러서. 된장찌개 먹이고 김치찌개 먹이고 이러면서 계속 물어는 봐야죠. 물어는 계속 봐야죠. 근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3명이서. 그렇죠.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재승 부장. 그러니까 지금 3명인데 이재승 차장, 이대환 부장, 그다음에 차정현 부장 이렇게 3명이서 번갈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제가 군 검사할 때 조사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이 이렇게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우리는 두세 사람이 돌아가면 조사를 하고 한 명 그 조사를 받자. 그때는 좀 죄송하지만 야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1-2시 되면 막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제일 강한 우리 쪽에 제일 강한 사람 잠을 푹 잤던 검사가 딱 들어서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간단해요. 정말 옛날 얘기예요. 담배 딱 피면서 한 대 피고 보세요. 이러면 죄송해요. 옛날 얘기예요. 가혹행위 가까운데 그러면 많이 무너집니다. 그 새벽에 약해져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야간 조사는 안 돼요. 지금. 옛날에 윤석열이 많이 했던 방법이잖아요. 사실 썼던 방법이에요. 썼던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불면은 소주 한 잔 줄게 뭐 이렇게 알코올로 진짜로 옛날에 썼잖아. 최근에도 거기 연어 술 파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닌데 뭔가 약점이 있을 거다 분명히. 담배를 피고 흡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 피잖아요. 그러면 진술서하고 놔두고 진술서하고 볼펜 놔두고 담배 놔두고 가버려. 밖에서 쳐다봐. 그럼 계속 봐. 담배를 받다가 이걸 받다가 담배를 받다가 흡연자들 그러면 쑥 들어가가지고 디스플러스 한 대 피고 그냥 쓰세요. 하면 하면서 쓴다니까. 그게 특수사가 그게 특수사. 아니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인데. 네가 그렇게 안 하지. 네가 좋아하는 고성국 TV 한 10번 보여줄게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소주 고성국 TV 참 이거 에피소드 하나 해볼게요. 국민의힘의 종편에 앵커를 했던 국회의원이 계세요. 뭐 누구라고 특정 안 할게요. 누군지 바로 특정이 되는데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특정이 되는데. 윤석열이 이거 최근이 아니라 조금 약간 된 일인데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뭐 거기 앵커지? 앵커 출신이지? 야 거기 그런 거 보지 말고 고성국 TV 봐. 앵커한테 그 앵커 진짜. 야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야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자괴감이 들어서라도 이건 아니다 했겠다. 그러니까 내가 TV 조선인데. 내가 쩔었어. 야,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은 시리얼이고 점심은 짜장면이라는데 짜장면은 또 일화가 있잖아요. 짜장면 향기를 잊지 못해서 자기가 다시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찰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억의 음식이 나오니까 이거 먹고 오후에 가서 직접 얘기하겠다 이런 걸까요? 아마 체포 적부심은 자기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추측인데 또 이렇게 술에 쩔어 있는 상황에서는 짜장면을 잘 안 먹습니다. 회장한테 도움이 안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지만 국물 음식 같은 걸 먹었을 거고 또 짜장면을 또 안주로 먹는 경우는 없고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짜장면 최근에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오랜만에 먹습니다. 이것도 안 먹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이는 잡혀다 가니까 단식도 하고 막 이러던데 단식 안 해. 다 먹습니다. 100% 다 먹습니다. 유일하게 메뉴만 얘기했다며. 100% 먹거든요. 짜장면 먹어서 신나할 수도 있어요. 맛있잖아요. 서울구치소 짜장면 되게 또 맛있어요, 되게. 그래. 내가 먹어본 건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잘해요. 거기가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 약간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저는 있다.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고. 괜찮네 이래가 바뀔 수도 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진짜 근데 사실 지난 43일의 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제 끝까지 우기고 계속 이제 우기고 있을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결정판이 김용현이 베껴왔다. 호검은 창피합니다. 창피스럽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그 변호사들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뭐 설명을 드리면은 네. 포고문 자체가 김용현이가 썼어.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김용현이가 써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박정희 때 했던 거 정치활동 금지가 써있던 거를 아무 물정 모르고 썼다라는 건데 이번 포고문은요. 옛날에는 추상적으로 정치활동 금지라고 그때 박정희 때나 유신 때 이렇게 써있었으면은 네. 이번에는 국회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옛날 걸 보고 베낀 게 아니잖아. 그거를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전공이 처다는 그러면 옛날 거야. 그때는 전공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베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하고 사실은 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법무관 할 때 네. 교관을 했어요. 작전법 요거 관련돼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포고령 같은 것들을 수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 포고령 떴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대부분 제가 알겠어. 1호, 2호 이게 알겠는 게 내가 봤던 내용들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베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문 같은 거. 왜냐하면 이거 합참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과에 법무관들도 있고. 네네. 저는 학교에서 교관하면서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그 군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데 그냥 봤던 기억이 나고 수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를 했다라는 그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걸 보고 베낀 거야. 오탈자까지 그대로 옛날 거 썼다.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참고를 한 거는. 네. 근데 그걸 변명한다는 게. 그러니까. 설사 변명하더라도 그냥 했다 해야 되지. 아이고야 실수로 베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차원에서 나중에는 김용현이 시켰다 이런 말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진술 거부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 어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충돌하면 안 돼요. 문책할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자기 역할을 해주고 이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답답한 게 있잖아요. 우리 어제 그 체포 과정 보면 경호처 길을 터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정보는 권한대행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라면 터질 것 같다고? 네. 경호처 직원들이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냥 괜히 튀어나와가지고 경호처 불법이요. 경호처 집행 막지마, 영장 집행 막지마. 네. 뭐 이렇게 네. 본인이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센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멍청한 게 끝까지 뭐 엉뚱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센스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제 최상목이 그 얘기했잖아요. 불행한 사태 발생할 때는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여기 네. 이제 제가 한 단어만 넣고 싶어요. 너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 거다. 그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네가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관리를. 여기 뒤에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네. 야 불행한 사태 벌어지면 안 돼. 네. 책임 물을 거야. 이게 리더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기회주의자라고 뭐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제 뭐 탄핵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네. 민주당이나 야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이제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좀 여론으로서도 압박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윤석열 눈치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우 전사가 되실 그 내란 속의 윤석열 계속 시그널을 그 국민의힘과 그 극우 보수 세력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국민의힘 나를 믿어 뭐 이런 거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어제 나경원 뭐 김기현 해가지고 총 30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이제 지켰다는 네.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것은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부터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이런 말을 네가 없어져.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의 어떤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국면이 지나가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의힘은 항상 실기를 해요. 기회들이 항상 있었음에 불구하고 항상 제일 나쁜 선택을 하고 이게 아마
지금도 지지자나 저희 당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30여 명의 대부분 영남권의 의원들이 뭐 나경원은 저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작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총선 기간도 상당히 3년 이상 걸리니까 멀고 국민은 개돼지니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란 상황이나 이 국민의힘의 부역이나 이 협조 상황은 아마 많은 국민들한테 내리에 각인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아주 안 좋게 갈고 지금도 이재명 얘기를 해가 답이 아니에요. 네. 이걸 정리한 다음에 대선 갔을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안 정리하고 지금 윤석열과 같은 팀으로 가면서 이재명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노선도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 구구 쪽으로. 이제 네. 이게 가상 시나리오인데 저는 한 3월 말쯤 중순이나 말쯤에 아마 이게 탄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탄핵이 되면은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약을 팔아놨잖아. 이거 탄핵 이거 아예 탄핵도 불법이고 사기 탄핵이고 뭐 체포도 다 이렇게 됐는데 국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에 중도 조금만 얹으면은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소면서 탄핵을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중도라도 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탄핵 돼가지고 박근혜 때도 2명 죽었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은 네.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대선 경선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이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뭐 오세훈 요 정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김문수, 홍준표, 윤상현, 뭐 원희룡 화려하다. 어느 쪽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당연히 탄핵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적당히 약을 팔아야지 사실은 회군이라는 게 가능한데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약을 많이 팔아놓으니까. 이게 중도 전략이라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너무 많이 가버렸다. 네. 그래서 그게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더 가면 안 된다. 이제 네. 약간은 우리가 체포까지 됐으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국회에서 솔솔 나오기는 해요. 지금. 그러면 쌍권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 두 사람이 누구의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진 않지만은 이미 구구들이 정광훈이 지금 당을 장악했잖아요. 정광훈은 의원들 한 명씩 호명하면서 왜 안 나오냐라고 난리쳐가지고 다 달려가잖아요. 지금 정광훈이 유승민의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은 정광훈이 한동훈. 네. 거기는 빨리 합당을 해야 돼요. 국민의 자유통일당이라고 네, 국민의 자유통일당으로 네, 빨리 합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진짜로 정광훈이 내가 당대표 수준이에요. 지금. 네, 정광훈 당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가 저기 대선 후보 될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의힘에서 8% 나왔잖아. 네. 김문수 내세운다고. 여조에서 한두 개 1등 했어요 최근에. 갤럽 8%. 윤석열 탄핵되는 순간 또 그구들이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딜레마. 아무리 뭐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믿을 만큼 비호감도가 높은 데가 어딨니. 근데 지금 보면 오늘부터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제 이런 보수 매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포비아를 시작하게 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문화일보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체포 반대 43.8 차기 대권 너무 웃겨. 이런 조사도 처음 봐. 거부감 조사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재명 거부감 54.7. 이게 이제 토마토 조사거든요. 토마토 조사 제가 아침에 이제 하고 왔는데 네네. 제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해야죠, 사실은. 호감도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호감도 조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윤희용 평론가 같이 있었는 윤희원 대표도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 아니냐. 거부감을 조사했어요. 네. 혹은 비호감이 아니고 거부감. 거부감을 조사하니까 당연히 거부감으로 질문을 부정적 질문하면 그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뉴스토마토가 의도했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어떤 신문사나 언론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질문 자체를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반대로 해야죠. 호감도 비호감도. 그럼 호감도 비호감도는 약간 상대치가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만 두고 거부감 있냐 이래 물어보면 있다 하는 네. 답이 많이 나옵니다. 살짝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뢰도 조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네. 신뢰 뭐 40, 뭐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호감도도 하거든요. 네. 이제 호감이 있다를 보통 얘기를 하지 호감이 없다로 하지 않아요. 거부감이 있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하도 이제 이게 근데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거부감이 있는 게 반드시 다 그러면은 찍지 않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선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거다. 지지한다와 호감이 있다와 뭐 거부한다, 막 거부감이 있다는 다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속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윤석열 구치소 조사 불응하면 강제 인치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끌고 온다인 겁니다. 네, 오후 2시까지는 기다리겠다. 적부심 조사와는 별개다라는 입장이고요. 법원은 오후 5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 적부심 신문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노컷에서 지금 방금 보도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체포 적부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듯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해요? 구속영장 48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체포 적부심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 결정 날 때까지 48시간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늘어나.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네. 그 체포 적부심 아마 5시에 하면 뭐 한두 시간 하고 결론 바로 날 겁니다. 기각으로 날 건데. 소준섭 판사. 예. 그 결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구속영장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적부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구속적부를 하든지 딴 걸 해야 되니까 막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판사들은 그냥 구속적부심 기각할 거예요.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받아들이면은 서부지법 판사들이 잘못된 영장을 내줬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판사들끼리 솔직히 싸움 납니다. 이런. 그렇죠. 판사들끼리.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너무나 명백하게 뭐가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원래 잘 안 해줘요. 이거 안 받아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조사받아야 되니까 못 나간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탄핵 심판 때문에 조사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헌법재판소 박근혜가 이제 그때 탄핵될 때 박근혜는 이렇게 안 하고 거의 다 응했거든요. 제대로 뭐 변론 뭐 이건 대리인을 통해서 그때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파면됐어요. 그 내용 중에 막 크게 지금 윤석열을 비교해 보면 발톱에 때만치도 뭐 안 하게 행동했는데 그게 헌법 수호 의지 없다고 봐버렸는데 지금 보면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응하지 않는 모습을 만약에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가정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행동을 봤을 때도 헌법 수호 의지나 법률 준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너희들 그렇게 하든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윤석열이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직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전에 MBS 조사가 나왔는데요. 다 이제 대선 모드로 벌써 진짜 대한민국은 그 정치 시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하겠다 36,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겠다 33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측에서 탄핵 심판 대리인 6명 추가를 했는데요. 조대현, 정상명, 그때 인물들 김홍일 등 다 추가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형사재판 수사 이렇게 이제 세 트랙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김건희 씨에 대한 또 다른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잘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국힘에서 요청하는 거 외환죄 빼고 가는 것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따로 수사하면 돼요. 별도로. 별도로 별건으로 수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어라.
예, 받아줘서 일단은 굴러가는 게 빨리. 그럼요. 저는 예전에도 사실 이 얘기했어요. 웬만한 거다. 특검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가동되면은요, 뭐 이런 우려 저런 우려 있었지만은 거기에 특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누구 측이든 누구 측이 그런 거 없고 일단은 본인의 명예가 웬만하면 걸리고 게다가 이제 윤석열이 탄핵돼 버렸다니까 지금 체포돼 버렸잖아요.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검사들 이게 기가 막히게 권력 냄새 맞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힘 거 받아줘서 협상해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특검은 빨리 출범하면 지금 늦었거든요. 사실. 네, 네. 지금 뭐 검찰이 아마 기소를 하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것 같은데 네. 그건 특검이 이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관련자들 조사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지금도 늦은 거고 저도 똑같습니다. 아마 외환죄 같이 크게 던져놓고 네. 사실은 다 받아줬어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맞아요. 예. 제3자 뭐 다 받아줬거든요. 예. 아마도 합의에서 올라가면 세상 뭐 거부 못하니까 그렇죠. 저는 국힘 걸로 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별건으로 조사하면 되고 그리고 이 특검이 끝이 아닙니다. 네. 계속 특검해야 돼요. 김건희 거는 나중에 새로운 법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걱정 안 해도 그리고 돼요. 내란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으로 안 되면 특별법 만들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5.18 특별법이 그 내란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소급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헌법상 하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요. 정부화를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고 네. 옛날 거 소급해가지고 소급하면 안 된다 그래. 소급 입법 금지 헌법의 대원칙이지만 어깁니다. 법률로서 어기면 돼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박지훈 변호사가 너무 든든하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딱딱 해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윤석열 변호하잖아. 네. 내가 그래도 무기나 저 밑으로 깎을 자신 있다. 지금 이 변호사들은 보면 네. 윤석열을 사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 씨 살고 싶으면 나를 의뢰하시고 내가 자백시키고 이래가 이런 얘기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당신을 내가 징역 한 30년 만들어줄 테니까. 야, 오늘 정말 통쾌, 상쾌한 두 분의 정치 해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